예, 오늘도 연합뉴스TV에서 아침마다 국제뉴스 전달해 주시는 손재규 선임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도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소식을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 오늘도 저희가 주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발이 빠르신 것 같아요. 저희 아침에 6시 10분 시작하자마자 우크라이나 곡물 협상 이거 얘기 좀 해달라고 벌써 시작하자마자 올라왔습니다. 이젠 뭐 훨씬 더 빨리 보시고 예. 체크를 다 하시니까 이걸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고 한데 지금 저는 오늘 새벽에 지금 외신들이 한 시간 전부터 이제 그 타결 쪽 얘기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는데 일단 터키 이번 그 곡물 협상은 이제 터키가 그러니까 튀르키예죠. 아직까지 네. 일비 붙어서 튀르키예가 주관을 했는데 튀르키예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발표한 걸 보면은 타결이 됐다. 그래서 오늘 협상문에 서명을 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또 그런데 또 방금 들어온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협상을 재개한다. 그래서 서명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좀 뒤로 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대한 안전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신들 전한 걸 특히 로이터가 이제 소식통을 이용해서 이제 협상 내용 같은 걸 좀 전했는데요. 지금 이제 협상 막판까지 걸림돌이 된 게 그 우크라이나가 그 자기들 항구 주변에 그 설치해 놓은 기뢰 문제. 이게 이제 러시아가 계속 시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물선이 이제 곡물을 실은 화물선이 이렇게 그 항구를 들고 날 때 이제 그게 무기를 싣고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게 또 러시아 쪽에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튀르키예가 자기네가 검색을 해서 보장을 하겠다고 아마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곡물선이 왔다 갔다 할 때는 휴전을 보장하겠다. 러시아가 그렇게 아마 제의를 한 모양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보도인데 이런 가운데 또 미국도 지금 러시아가 자기네 그 곡물하고 비료 수출 이거를 이제 제재 대상은 아닌데 네. 미국이 그동안에 방해를 한다는 불만을 많이 보였는데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미국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선박 제공 문제,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은행 그 이제 결제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우리도 협조를 하겠다고 아마 제의를 한 모양입니다. 곡물 수출에 한해서는요? 예. 예. 물론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지 지금 뭐 막판 기싸움이 치열한 것 같은데 그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새벽에 급하게 지금 이스탄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서 협정 서명식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할 모양인데 새벽에 지금 체크해 보니까 선물시장 그 곡물 시장에서 옥수수하고 밀은 선물이 2주 사이 최저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콩 같은 거는 올해 작황분이 6개월 정도 그 가격이 최저로다가 떨어진 걸로 이렇게 조금 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뭔가 긍정적인 조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워낙 민감한 거라서 막판까지 밀고 당기는 것 같습니다. 참 저희 선 기자님께서 이제 금융시장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뭔가 나올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금융시장에서 먼저 움직일 때는 이게 꽤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량적으로도 꽤 되나 봐요. 지금 오데사 항에 있는 것만 해도 뭐 그 한 2천만 톤 정도의 곡물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에부터 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곡물이라는 게 이게 마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썩기도 하고 뭐 그런데 좌우지간 엄청난 물량이 있는 건 틀림없고 또 올해 우크라이나 작황도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수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 곡물 가격에는 상당한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원자재도 지금 이제 조금씩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빠지고 있고 곡물 가격도 조금씩 내려오고 그러면 사실 향후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일 수 있겠네요. 근데 좀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시장은 많이 기대하고 있고. 미국 국무부 정례프림 이제 미국은 이제 어제 낮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질문이 나오니까 환영한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대신 합의를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근데 미국이 지금 글쎄 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속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아, 그렇죠. 물론이죠. 미국도 지금 인플레 때문에 죽겠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또 전쟁을 자기들이 이제 주도를 못 주도를 하니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딱 끼고 유엔이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빠져 있는 상태니까 네. 미국이 조금 글쎄 합의행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약간 좀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물론 제가 화면은 못 봤는데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네. 우크라이나 얘기 요거 좀 일단락 되면은 그 스리랑카가 그 부도났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CIA 국장이 중국 탓이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네. 얘기 좀 해주시죠. 그저께 그 에스펀 안보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번스 CIA 국장이 이제 왔는데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스리랑카 국가 부도에 대해서 중국 탓이다. 네. 그러면서 중국 자본에 놀아났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멍청한 도박수를 던졌다. 아, 세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경제 정치적으로 파멸적 고통을 스스로 초래했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난리 났네요. 이번 사태를 중동하고 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보고 구체적인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1대1로 이제 결제하는 거겠죠. 네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빌려줘가지고 부도났다는 거잖아요. 안 네. 빌렸으면 부도날 일도 없는데. 지금 뭐 외신들이 분석하는 걸 보면은 뭐 몇 가지 사태가 이제 있는 사안이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한 예로다가 2017년에 스리랑카 남부에 항구를 이제 건설하는데 그때 뭐 140억 달러 뭐 이게 지금 어떤 규모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 중국에다가 그 시설을 100년간 빌려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그야말로 아무 이득도 못 보고 그냥 땅만 제공하게 됐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알다시피 510억 달러 지금 채무 불이행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콜롬비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대학 교수도 인정을 했습니다. 스리랑카가 중국 도움 없이는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스리랑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외 채무의 한 20% 이상을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채무 탕감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점점 이제 커지는 거네요. 중국의 영향력이. 그렇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른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이라는 거를 제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뭐 하면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하고 성평등 같은 가치 지향적인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는 1대1로 그동안에 좀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이제 이 기회에 그렇지 않아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건 아주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예, 좀 뒤늦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미국도 진짜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어저께 뭐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리튬 이제 광산 얘기 뭐 이런 것도 사실 미국이 좀 이제 주도권을 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주도권을 좀 더 이제 확보를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개발도상국 이제 투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어젯밤에도 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아프리카 정상회담 얘기를 또 한 모양입니다. 바이든 때 2014년인가 한번 하고 트럼프 때는 그냥 아예 아프리카 아예 뭐 쳐다보지 않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저렇게 싫어하니까 안 됐다 싶었던지 아마 그렇게 뒤늦게. 그러니까 어제 제가 우리 밥상 손대지마인데 딱 그 밥그릇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이게 그 CIA 국장이 이제 안보 포럼에서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을 쭉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제 CIA 국장이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하면 기자들이 이제 뭐 얘기 끝나고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뭐 CIA 국장이니까 뭐 이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할 텐데 사실 분명히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CIA가 뭘 알고 있나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거거든요. CIA 국장이면은 굉장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거의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우리하고 좀 비교해서 그렇지만 요즘 우리도 보면 전 국정원장이 지금 언론 출연해가지고서 뭐 굉장히 지금 뭐 본인은 자기가 마이크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쓰시고 하는데 그 CIA 국장이 이 포럼에서 또 이제 푸틴 건강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지 않느냐,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런 소문이 많은 건 나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전적으로 아주 건강하다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덧붙이기를 이거는 비공식적인 정보 판단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직 CIA 국장이니까 이제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식으로 아마. 근데 글쎄 그래도 저는 그 현직 국장이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그 사람 멀쩡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막 영국 국방장관이라고 했는데
영국군 참모총장이래요. 아, 참모총장이군요. 예, 그러면서 네. 암살 가능성 같은 거 꾸지 마라. 멀쩡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크렘린궁 대변인이 어제 뭐 기다렸다는 듯이 또 브리핑하면서 건강에서 아무 문제 없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 인테르팍스 통신이 최근에 그 푸틴 대통령이 이란을 다녀왔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기침을 좀 몇 번 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이 푸틴 얘기가 테헤란에 갔더니 엄청 덥더라. 섭씨 38도 이상이었는데 에어컨도 굉장히 강해서 오. 내가 조금 좀 약간 더위를 먹었나 보다 하는데, 이제 크렘린궁 대변인은 가벼운 감기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지금 들어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됐다고 들어와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가벼운 감기라는 건 요즘에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근데 CIA 국장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딱 선을 그어놨습니다. 아, 예. 참 이게 푸틴은 건강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제 아프시고, 예. 참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뭐 푸틴의 건강에 희망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선 이거는 예, 그렇죠.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참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마음에 또 궁금한 건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메르코스르 얘기도 있네요.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점점 이렇게 좀 분위기가요. 곡물 수출도 뭐 되는 거는 좋은 거지만 분위기가 사실 이렇게 되면 뭔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슈퍼파워들끼리는 지금 어느 정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전쟁의 탈출 전략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금 판을 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좀 급해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그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 아시다시피 나토 정상회담 그리고 무슨 뭐 G7 뭐 이런 G20 같은데 그다음에 심지어는 칸 국제 영화제까지 화상 연설하면서 네네. 우크라이나를 잊지 말아 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우리도 국회 그 화상 연설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 아마 오늘 새벽에 그 남미 공동 그 무역 블록이죠. 메르코스르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이제 정상회담을 아마 오늘 새벽에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연설을 좀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쪽에서 그건 곤란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올해 이제 그 의장국이 우루과이인데 네, 우루과이. 거기 저 외무차관이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부에 공감대가 없다. 그러면 누가 반대했느니까 그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신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그 대통령들이 얼마 전에 푸틴 모스크바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관계에서 아마 거기서 아마 견제를 했을 거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금 뭔가 좀 판도가 달라지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마음이 급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아주 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말씀해 주신 인도네시아가 그 의장국이 되면서 그런 거, 우루과이가 그렇죠. 의장국이 되면서 이런 게 다 그 비슷한 맥락의 그 움직임이라고 봐지네요. 네, 우루과이하고 얼마 전에 미주기구가 러시아 침공 규탄 결의안 냈을 때 우루과이하고 파라과이는 거기 이제 서명을 한 걸로 돼 있는데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는 서명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군요. 예, 그러니까 네. 그걸로 볼 때 두 나라가 반대를 했을 거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묘한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가장 사람들이 이제 지금 관심이 많은 부분이 유가가 이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에 가서 뭐 사실상 이룬 게 없이 돌아왔고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결국 이제 미국 길들이기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러시아와 이제 오펙 국가들이 이런 이제 큰 이 어마운트를 가지고 있는 그 산유국들이 만약에 이렇게 또 이익을 가지고 또 이제 뭉친다면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앞으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또 뉴스가 있다고요? 오펙은 아시다시피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네. 오펙 플러스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정책 협의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예. 원래 사우디가 이제 오펙에서 대장 이제 맏형 노릇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러시아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지고 했는데 로이터 통신이 오늘 새벽에 이제 크렘린궁 발표를 인용을 했는데요.
푸틴하고 사우디 실세는 왕세자죠.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뭐 씩 웃었다 뭐 해가지고 바이든이 가가지고 완전히 별 소득도 없이 돌아왔다고 지금 오히려 입장만 난처해졌는데 두 사람이 어제 전화회담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펙 플러스의 정책 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크렘린궁 발표입니다. 그리고 그 양국 관계도 아주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무역하고 경제 상호 관계를 상호의 서로도 혜택을 받는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다. 물론 크렘린궁 쪽 대변인 얘기인데 바이든이 이 소식을 보고받을 때 표정이 어떨지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에 죽겠는데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표정이 많이 사진에서 많이 본 그 표정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하여간 지난 며칠 동안은 그 러시아 쪽 공세가 더 강하다 이렇게 봐지네요. 네. 네. 이런 가운데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제 이 사람도 에스판 안보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글로벌 유가 상한제 질문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는 12월까지 이게 채택될 수 있기를 미국이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12월까지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럼 이제 보험 서비스 금지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을 통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도 낮추면서 동시에 러시아 에너지가 계속 국제 시장에 공급될 되도록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는데 더 질문하니까 그 다음은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사실 이게 12월까지 해결이 안 되면 큰일이 나겠죠. 아무래도 겨울이 다가오고 유가가 그러니까요. 안 잡히고 그러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도 그 전에도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독일도 약간 뭐 유가 상한제라든지 뭐 러시아 뭐 원유나 가스 수입하는 거라든지 되게 난색을 표했었고 동유럽 국가들도 사실 이런 에너지 수입을 갖다가 좀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반응한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예, 헝가리죠. 네. 헝가리는 뭐 계속 지금 사실 유럽연합 쪽에서 이제 그 러시아 에너지 제재하면서도 헝가리라든가 이게 몇몇 국가들은 약간 좀 여지를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헝가리가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헝가리 외무장관이 어제 모스크바 갔다. 자기가 이제 그 SNS,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가서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만나고 그다음에 노박 부총리도 만나서 우리한테 겨울철 그 가스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걸 더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주 노골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고 그런데 지금 외신들은 지금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헝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 서방 분열 작전 그런 전략인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유럽연합이 또 제재를 했네요. 근데 저도 이제 뭔가 보니까 뭐 별건 없는데 스베르방크를 이번엔 제재 대상에 집어넣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러시아 금하고 보석을 오늘부터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근데 뭐 이건 결정이 지금 된 겁니까? 예, 그래가지고 발표가 됐네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러시아 금 수입 문제는 뭐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뭐 되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는 건데 여기 대해서 지금 뭐 러시아 쪽에서 가만히 안 있죠. 해봐라. 너희만 힘들다. 더 이상 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점점 이게 분위기가 저희 이 아침 생방송 처음에 시작했을 때 분위기랑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유럽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특히 그 조금 러시아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간공을 하고 효과가 또 아웃풋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혹시나 네. 무슨 뭐 여기 뭐 저희가 무슨 뭐 푸틴이 너무 이렇게 좀 호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디까지나 그냥 밤새 들어오는 지금 뭐 저희는 이제 보면은 이 연합이 전 세계에서 모든 와이어들이 계속 밤새 들어왔어요. 하루도 네. 뭐 거의 몇만 건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쭉 보고 있으면은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하는 게 네. 이제 뭐 제가 무슨 뭐 전문가라서기보다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지금 푸틴은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식의 결국은 시장 논리인데 그 시장 논리를 막 그냥 강제로 틀어막으려고 했었는데 먹히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을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아침에 따끈따끈한 국제 뉴스 소식들 그리고 지금 이런 소식들 재미나게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